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속해 있는 토트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포함하여 원팀이 된 토트넘이 이 노팅엄전에서 굉장히 어렵지만 귀중한 승점 3점을 따냈습니다. 특히 그 승점 3점을 얻어낸 과정에 대해서 좀 칭찬하고 싶은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기 시작 전부터 이 노팅엄 포레스트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도대체 무슨 상황이 벌어진 것인지 이 경기 주요 장면 그리고 BBC의 해설 반응까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오늘 경기 시작 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포레스트의 홈 경기, 그러니까 토트넘 입장에선 원정 경기인데 굉장히 좀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노팅엄 포레스트가 홈에서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고, 그리고 일단 이 상황 가운데에서 히샬리송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대해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경기에 어떻게 보면은 예고편 같은 느낌인데, 오늘 경기 히샬리송이 원톱으로 나섰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저번 경기처럼 왼쪽에서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혀 변함없는 라인업 예상했는데 그대로였고, 그리고 경기 초반부터 노팅엄 포레스트가 손흥민 선수를 굉장히 강하게 마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 장면부터 좀 욕이 나왔는데, 이 노팅엄의 7번 선수인 윌리엄스 그리고 예테스 22번 선수인 예테스, 이 두 선수를 진짜 눈여겨봐야 됩니다. 손흥민 선수를 굉장히 처음부터 괴롭히고 더블 마크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심지어 예테스 선수는 손흥민 선수를 걷어차고 그리고 무릎으로 때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야, 진짜 이런 게 옐로 카드를 안 받으면은 무슨 상황이 카드를 받아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주심은 일단은 그냥 걸어오면서 주의만 줍니다. 근데 오늘 종일 한 게 이 예테스 선수한테 주의만 주는 겁니다. 야, 진짜 뭐 몇몇 장면 살펴보겠지만 여하튼 손흥민 선수가 머리를 이렇게 아파하면서 이렇게 매만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BBC에서도 이야기합니다. Son Heung-min is clearly being targeted. 완전 지금 타겟이 되어버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당연히 이제 지난 경기에 윙을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이 트리피어를 바보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집중 공략을 당할 수 있기는 한데, 야, 이런 식의 대처는 아니다 싶죠. 이 BBC 같은 경우에는 이 어웨이 팬들이 좀 걱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일단 손흥민 선수가 일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손흥민 선수가 바로 위협적인 장면을 보여주죠. 이 클루셉스키가 넣어준 공, 손흥민 선수가 이제 들어가면서 그대로 슈팅을 하는 장면인데, 근데 아쉽게도 이게 이제 키퍼 선방에 막히면서 선제골로 기록되지는 못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굉장히 빠른 판단이 돋보였고, 다만 이제 키퍼가 막아내면서 굴절되면서 이제 공이 튕겨 나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상황을 두고서 BBC도 아깝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니까 손흥민 선수에게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는 거다. 손흥민 선수가 ghost in on the left, 이 왼쪽에서 마치 유령처럼 들어갔다. 이제 보이지 않게, 그리고 옵사이드 라인이 있을 것 같지만 여하튼 타고 들어가면서 상대 키퍼의 선방을 이끌어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팅엄 진짜 최악입니다. 7번 선수 그리고 22번의 예테스 선수, 이 두 선수가 이 손흥민 선수를 지속적으로 마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너무 피지컬하게 이 손흥민 선수를 밀고 당기고 아주 경기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손흥민 선수가 다시 파울을 당했다라고 이제 BBC에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손흥민 선수가 지속적으로 파울을 당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진짜 이렇게까지 하나 싶은 이런 표정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12분 토트넘이 이제 손흥민 선수를 통해서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윌리엄스랑 예테스가 지속적으로 막는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지속적으로 보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노팅엄도 순간적으로 이제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침투하는 모습 그리고 침투 패스를 넣어주는 모습이죠. 그대로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지만 일단 옵사이드였고, 그리고 이제 상대가 비카리오기 때문에 또 뚫기가 쉽지 않죠. 그대로 막아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홈팀을 맞이해가지고 브레넌 존슨이 한 골을 넣을 뻔했습니다. 중간에서 클루셉스키한테 공을 전달받아가지고 클루셉스키가 이제 두 명의 선수한테 에워싸였지만 패스를 내줬고, 이 상황 가운데서 존슨이 이렇게 토킥으로 한번 공을 차본 것인데, 근데 이게 이제 상대 키퍼 선방에 막히면서 골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여하튼 토트넘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집중 마크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클루셉스키든 존슨이든 히샬리송이든 한 건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이 노팅엄의 지속적인 더러운 플레이가 나옵니다. 우도기를 상대로 이제 공을 뺏어낼 때 예테스 이거 누르는 거 보세요, 우도기. 진짜 이런 상황들이 파울로 나온 경우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테스한테 일단 주의를 주기는 하지만 진짜 예테스는 카드를 몇 개 받았어도 무방한 상황이었거든요. 이 토트넘 팬들도 예테스 갖다 버려라, 이거는 뭐 반칙이다, 이거 사기다, 예테스 이거 옐로 카드를 달라고 지금 거의 구걸을 하고 있는데, 아니 내가 미친 거냐. 이 예테스가 진짜 잘못한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가 결국에는 브레넌 존슨의 부상까지 이어집니다.
자, 주심이 경기 조율을 잘 못하면 생기는 가장 큰 이제 상황 중 하나가 이런 겁니다. 결국엔 경기가 과열되고 피지컬하게 밀어도 파울 안 주네. 그냥 밀어버리고 받아버리고 결국엔 브래넌 존슨이 이제 머리 쪽에서 약간 어지러움을 이제 느끼면서 결국에는 이제 나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야, 이 주심의 경기 운영 진짜 최악이다 싶은데 결국에는 토트넘도 이제 공격 방식을 바꿉니다. 35분인데 손흥민 선수가 이제 들어가는 걸 택하는 게 아니라 바로 크로스를 하는 그런 전술을 택하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에는 히샬리송이 있기 때문에 머리를 노려보는 그런 크로스도 이제 해보는 토트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이번에는 이제 뒤에 뛰어들어가는 페드로 포로가 공을 건드렸는데 이걸 못 넣었네 하면서 이제 절규를 보여주는 이 페드로 포로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손흥민 선수의 좋은 크로스였고 좀 아쉬운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테스가 지속적으로 파울을 하는데 진짜 심각합니다. 결국엔 토트넘 선수들 전부 화를 내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손흥민 선수도 직접적으로 항의를 하고 벤 데이비스조차 사실 벤 데이비스도 이런 모습을 잘 안 보여주는데 이 주심한테 지속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거 왜 파울 안 주냐. 이거 파고 들어가가지고 지금 명백히 예테스의 파울이었는데 아니 왜 예테스의 이 위험한 플레이는 보지 않고 예테스가 넘어졌다고 해서 또 토트넘에게 파울을 주고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여하튼 지속적으로 거친 모습을 보여주는 이 노팅엄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우도기한테 오히려 카드를 주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근데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옐로 카드를 받았죠. 뭐 퇴장까지는 아니었는데 근데 우도기가 지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단 5번째 레드카드 중첩으로 다음 경기를 못 뛰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더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 그냥 정당한 어깨 싸움을 했는데 이 옐로 카드를 준다. 최악의 상황이죠. 여하튼 BBC는 옐로 카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도기가 북을 당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에버튼전에서 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도기가 이거 그냥 어깨 싸움이었거든요. 전혀 이거 카드를 줄 만한 상황이 아닐 때는 카드를 주고 예테스는 뭐 손흥민 선수를 밀고 당기고 뭐 걷어차고 해도 옐로 카드를 안 주고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 결국에는 예테스도 막 잡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뭐 상대 선수는 이제 뭐 얼굴을 뭐 엘보우로 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막 벤 데이비스가 막 다치는 상황이 발생해도 뭐 카드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결국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상대 팀들을 조용히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골입니다, 여러분. 골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히샬리송이 그걸 해내죠. BBC는 토트넘이 이 전반전 추가 시간에 골을 낚아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히샬리송이 2경기 3번째 골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골을 넣었는지 보면은 일단 측면 쪽으로 이제 공이 전개되면서 클루셉스키한테 공이 갔고 클루셉스키가 공을 잡은 상황에서 웬일로 크로스를 줬습니다. 굉장히 좋은 판단.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이 히샬리송이 그대로 깔끔하게 공을 마무리하면서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다시 봐도 멋있죠. 굉장히 좋은 채공 그리고 그대로 공을 헤더로 집어넣는 역시 히샬리송은 머리입니다. 머리가 과대평가되었다. 발로도 넣을 수 있다 라고 지난 경기에 보여줬지만 과대평가가 아니라 원래 머리로 너무 잘 넣는 선수입니다. 그대로 꽂아 넣는 히샬리송의 멋진 골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상대가 진짜 손흥민 선수를 집중 견제할 때 결국에는 다른 선수들이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고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박수치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비둘기 빼놓을 수 없죠. 비둘기 세리머니로 상대 팬들 화나게 하는 것까지 잊지 않는 히샬리송의 좋은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제 반대쪽에서도 이제 반격을 합니다. 후반전 상황인데 포레스트가 이제 땅볼 크로스를 넣어주는 장면이고 이 장면 그대로 이제 골로 들어갔는데 그런데 VAR로 보니까 우도기보다는 상대 공격수가 앞서 있었다. 이 공을 마무리한 공격수가 앞서 있었다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옵사이드로 이 골이 취소됐습니다. 근데 어쨌건 골망을 흔드니까 노팅엄 포레스트 팬들이 풀 보이스 완전 지금 그 목소리가 높아졌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오죠. BBC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때 결국에 필요한 게 뭡니까? 골이죠. 손흥민 선수를 집중 견제하고 있는 이 노팅엄 예테스가 아니더라도 다른 선수까지 붙어가지고 손흥민 선수를 이렇게 커버해주는 모습을 보이는데 자 손흥민 선수가 역으로 상대방 선수들에게 달려들 때 이 전방 압박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결국에 골이 터졌습니다. 이 공이 이제 실책성으로 결국에는 클루셉스키한테 흐르게 됩니다. 클루셉스키가 이 공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마무리를 하는데 상대 키퍼 얼굴 보세요. 손흥민 선수가 전방 압박을 하고 그리고 이 공을 치우다가 클루셉스키한테 걸립니다. 클루셉스키가 그대로 공을 몰고서 들어오죠. 들어오는데 자 여기서 의외의 행동을 합니다. 저도 좀 놀랐어요. 자 클루셉스키가 일단 앞에 있는 한 명의 이 수비수를 제쳐내고 그 다음에 오른발로 자 여러분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오른발로 굉장히 강하게 찹니다.
다시 볼까요? 오른발입니다. 다시 봐도 오른발이에요. 눈은 씻고 봐도 오른발이고, 자, 그대로 상대방의 이 머리, 이 골키퍼의 머리 쪽으로 강하게 공을 차놓는데 이게 아주 정석적인 킥이죠. 가까운 쪽에서 이제 공을 마무리할 때 굉장히 정석적인 플레이를 보여준 클루셉스키의 오른발 마무리. 야, 결국에는 이 의외의 한 방으로 골을 만들어냅니다. 그래가지고 클루셉스키가 이제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고 손흥민 선수도 약간 안도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 BBC에서도 결국에는 토트넘이 2대0으로 앞서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That's the cruel nature of life in Premier League. 이게 바로 프리미어리그의 이 잔혹한 현실이다. 포레스트가 결국에는 앞서갈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한 골 더 내주면서 2골 차로 뒤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이대로 경기가 끝났으면 좋은데 비수마가 야테스를 상대로 결국에는 파울을 저지릅니다. 자, 이 파울은 솔직히 심정적으로는 응원하지만 논리적으로는 안 되는 그 머리는 그래도 차갑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슴이 뜨겁더라도 야테스를 차고 싶었던 이 비수마의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너무 높은 곳에 이 발바닥으로 차버리면서 결국에는 VAR로 레드카드, 시리어스 파울 플레이 검토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레드카드로 정정되면서 퇴장을 당해버립니다. 비수마가 이렇게 되면은 본인의 머리를 뜯을만 하죠. 굉장히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대로 이제 라커룸으로 들어가는데 이 비수마가 이 이후에는 AF콘 그러니까 아프리카 컵 오브 네이션스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한동안 못 봅니다. 비수마는 앞으로 에버튼전도 못 뛰고 그 뒤에 있는 경기들도 아프리카 컵 경기 때문에 이제 못 뛰게 되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이제 호이비에르가 대체해서 나서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어차피 좀 수비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은 그런 교체가 되었고 히샬리송을 빼줍니다. 그래서 히샬리송 대신 이제 뛰게 되고 그리고 벤 데이비스도 이제 카드를 봤는데 이거 불필요한 카드였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이 뒤쪽으로 넥슬라이스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옐로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와 야테스의 이 몸싸움이 또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페널티킥으로 이어질 뻔했거든요. 근데 야테스가 손흥민 선수를 이제 잡고 밀고 당기고 내팽개치고 이러는데 이래도 파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뒷장면에 손흥민 선수가 이제 상대의 공격을 파울로 끊어내면서 옐로 카드를 받긴 했는데 여하튼 열받는 장면이고 그리고 클루셉스키가 손흥민한테 줄 수 있었던 80분 장면도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이걸 욕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클루셉스키가 어쨌건 손흥민한테 갈 것 같은 상황에서 꺾어차면서 굉장히 골에 가까운 상황을 만들어냈거든요. 물론 상대 매터너 이 키퍼가 잘 막아내긴 했지만 여하튼 나쁘지 않은 장면이었고 토트넘에도 이제 비카리오 키퍼가 연이어 막아내면서 이 결국에는 클린시트를 지키고자 무실점 승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다집니다. 근데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여하튼 오늘 판정에 대해서는 좀 화를 낼 정도로 그리고 사실 손흥민 선수와 야테스가 이제 중간에 막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주심의 심판 판정에 대해서는 제가 또 따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또 따로 전달 드릴 예정이고 자 손흥민을 빼주면서 결국에는 에메르송을 넣고 경기를 끝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2대0으로 이제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 경기를 요약하자면은 상대 선수들은 지속적으로 파울을 했고 그리고 비카리오는 지속적으로 잘 막아냈고 그리고 오늘 경기에 이제 벨리즈가 교체 출전을 하지만 땅을 밟자마자 경기가 끝나면서 결국에는 2대0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자 오늘 경기 쭉 살펴보면요 토트넘이 전반 초반에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가 노팅엄이 반격할 때 토트넘이 일격을 날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노팅엄이 좀 강세를 보여주다가 토트넘이 결국에는 한 번 더 골을 넣으면서 이 노팅엄의 나머지 공세를 막아내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오늘 경기 살펴보면 카드가 엄청 많았죠. 우도기, 사르, 데이비스, 손흥민 근데 지금 보면은 토트넘 선수만 줍니다. 제가 좀 어이가 없어서 지금 말이 막히는데 지금 토트넘 팬들도 라이언 예테스 진짜 한 15번 파울하고 한 100번 불평하고 스킬은 하나도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파울을 16번이나 했는데 이쪽은 옐로 카드를 별로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파울이 진짜 20개 넘어가게 했거든요. 거의 심판이 봐줬다. 근데 이런 게 약간 홈 어드밴티지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여하튼 노팅엄 팬들이 진짜 분위기를 막 미친 듯이 만들어내긴 했습니다. 이래서 홈 경기가 중요하다. 그리고 심판이 좀 휘둘리지 않는 게 중요한데 오늘 심판은 제가 웬만하면 심판 욕을 안 하는데 좀 최악이었다. 그리고 풀타임 토트넘이 어쨌건 백투백으로 승리를 하면서 그러면서 맨체스터 시티와 이제 승점 동률을 이뤘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17라운드 토트넘이 첫 번째 경기였고 그리고 이번 라운드 좀 지켜볼 만한 경기들은 아스날과 브라이튼, 리버풀과 맨유 이제 좀 후반에 있습니다. 이번 라운드 후반 쪽에 있고
순위 살펴보면 손흥민 선수가 속해 있는 토트넘은 5위를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맨유와 일단 승점을 6점 차이로 벌렸지만 맨유가 올라올 수 있을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맨유는 리버풀과의 경기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고 다만 이제 맨유가 이기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리버풀이 지금 37점으로 선두에 있기 때문이고 맨시티가 지금 33점 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토트넘과 승점 동률이 이루고 있는데 득실차가 이제 한 8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득실차 얘기 나와서 말인데 맨유는 이제 마이너스 3점인데 6위에 있는 거 보면 진짜 대단하다 싶긴 하고, 그리고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는 16위인데 제발 강등을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버튼 올라오고 루턴도 웬만하면 좀 올라와줘서 노팅엄을 좀 강등시켰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오늘 노팅엄의 경기는 더러웠다. 한마디로 더러웠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오늘 경기 손흥민 선수가 엄청나게 좋은 활약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상대 선수들의 엄청난 견제를 받으면서 초반부터 너무 힘든 그런 경기를 했고, 그리고 이런 경기일 때는 사실은 다른 선수들이 풀어줘야 이 손흥민 선수에 대한 견제가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클루셉스키 그리고 히샬리슨이 골을 넣은 건 진짜 다행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경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다양하고 정확한 외신 소식 살펴보시고 싶은 분들은 이 놀라운 논란 구독 잊지 마시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e's in my head, so on it, so on it, so on it, in my head, so on it, so on it, so on it,